판단법 정말 중요하고 시험에도 잘 나온다. 그래서 또 여기 하나가 더 있거든. 썼다가 왜 다시 했어? 뭐였냐 하면 얘를 바꾸면 나큐이는 나답이지 정거지. 이제 그거랑 얘 P는 나큐이다 이제 P는 나큐이다 나큐이는 나답이다 이게 이어지지. 그래서 P는 나발이다도 처리 되는 거지. 그래서 P는 얘가 있고 나큐이는 나답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거는 처리. 오 맞춘 거야? 뭐요? 맞았어. 맞았어. 안 넣어도 될 거야? 야,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보강 필요 없겠는데 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너가 말하면 보고 싶어지잖아. 아, 예? 어? 열심해지잖아. 예? 그럼 안 와도 되는 거야? 열심히 해 대신. 예. 너가 풀어야 돼 앞에 거. 예. 그 정도는 풀 수 있겠구만. 잘 이해하네. 자, 다음 거 가봅시다.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것만. 네, 이름을 이미 알고 있다면 구분만 잘해주면 돼.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구분만 잘해주면 되고 이름조차 외우지 않고 있다면 일단 이름부터 외우자. 충분, 필요, 필요 충분. 충분 필요가 아니라 필요 충분. 알겠지? 순서 지켜줘야 돼. 충분 필요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충분 필요. 충분하다는 말 그대로 뭔가가 많이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잖아. 부족하니까 필요하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많은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줘서 암기법을 정말 방대한 양을 알려줬는데 한 3-4가지를 알려줬는데 여러분 그만큼 잘 외우라고. 자, P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예를 들었을 거야. 서울 시민이다. X는 서울 시민이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Q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렇게 또 해봤지? 그때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할까? 국민이다.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우리가 두 줄을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나타낸다고 그랬지.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래서 내가 지금 참이니까 왜? 서울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그때 이렇게 설명했지? 이면이라는 명제의 포함 관계로 설명했지? 서울 시민이 대한민국 국민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맞지? 그렇게 해서 P이면 Q이다는 참이고 Q이면 P이다. 역으로 바꾸면 거짓이었지. 그지?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외워야 돼, 결국에. 이 뜻이야. 우리가 정방향이 참이고 역방향이 거짓이면 여기에서 P는 적어볼게. P는 여기에 이제 Q이기 위한 이 말을 외워야 돼. P는 표현법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충분 조건이다. 어떨 때? 정방향이 참이고 역방향은 거짓일 때. 딱 이렇게. 딱 명쾌하게. 뜻은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암기법 중에 가장 유치한 방법으로 선생님이 알려줬던 거. 정방향이 참이면 이 위에 쪽에다가 그냥 충 만들려고 그랬지. 네. 기억나? 이거 기억나지?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역방향. 그러니까 정방향이 거짓이고 이번에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역방향이 참이면 이때는 뭐다? P는 똑같아 말하는 거.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역방향이 거짓이고 역방향이 참이고 반대로 정방향이 거짓인 거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말해. Q는 P이기 위함이 아니라 P는 Q이기 위함. 무조건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걸로 가야 돼. 알겠지? 순서가 왼쪽 거가 오른쪽 거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얘도 그때 당시에 X자를 그냥 P를 써가지고 필요 조건
조건 이렇게 쓰라 그랬지?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을 그러면 헷갈리지는 않을 거야.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면 애초에 이름을 안 외운 거겠지. 그 정도로 실력이 부족하면 쓰면서 외우세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알겠지? 이름은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정확한 기준을 알려줬다. 정방향이 참이고 역방향이 거짓인 명제를 딱 보면은 걔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역방향이 참이고 정방향이 거짓인 문제를 보면은 딱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P에서 Q 방향으로 가는 것도 참이고 Q에서 P 방향으로 가는 것도 참이다. 이럴 때는 어때? 하나 더 있었잖아. 뭐? 서로가 서로의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돼서 뭐라고 한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자 일단 이것까지는 됐잖아. 여기서 이제 P이면 Q이다도 거짓이고 Q이면 P이다도 거짓이야. 이때는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표현할까? 이때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다 했지 여러분. 충분 조건도 했고 필요 조건도 했고 필요 충분 조건도 했고 이거 여름 방학 때 했었어. 자, 둘 다 거짓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P가 서울 시민이고 Q가 안경을 썼다. 이런 관계. 뭔 관계인데? 서울 시민이면 안경을 썼다. 맞아, 틀려? 당연히 틀리겠지. 서울 시민이면 다 안경 쓰니? 안경을 썼으면 서울 시민이다. 틀렸지? 여기 지금 안경을 쓴 사람이 없네. 서울 시민은 없나 보다. 그치? 어쨌든 안경을 썼다고 해서 서울 시민인 건 아니라고 당연히 알잖아. 상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이 애초에 생각을 해봐. 서울 시민인 거랑 애초에 안경을 쓴 거랑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없지. 그치? 관련이 없다라고 말해주면 돼. 알겠니? 둘 다 거짓이면 관련이 없다. 이 두 조건은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지금 뭐 배웠어? 다 배웠지. 정방향만 참인 거, 역방향만 참인 거, 둘 다 참인 거, 둘 다 거짓인 거 다 배웠지. 안 헷갈리겠지? 안 헷갈리기만 하면 돼. 여러분은 결국엔 시험 범위를 공부하다 보면 이걸 다 외우게 돼 있거든. 안 헷갈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분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자 만약에 이거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따진다 라고 하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따진다. 이게 뭐니? P에서 Q 방향으로 날아가는 정방향이 참이다를 표현하는 진리집합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작은 거. 얘는 뭐야? 큰 거잖아. 아니면 좁은 거, 넓은 거. 그치?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가면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도 내가 설명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진짜 내가 집을 사는데 집에서 사는데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 라고 생각해봐. 너네가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공간이 충분하니 더 필요하니? 충분하지. 그치? 내가 여기에서 이 좁은 교실에서 저 육강의실로 간다고 생각해봐. 난 공간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충분할 것 같은데. 알겠어? 그러니까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얘를 무조건 왼쪽 거만 기준으로 잡으면 돼. 얘를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무조건 왼쪽 것만 우리는 지금까지 왼쪽 거가 오른쪽 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만 해줬어. 알겠지? 그러니까 왼쪽 거만 기준을 잡으면 돼.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날아가는 공간이 충분해. 더 필요 없어. 그래서 충분 조건 이렇게 기억하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넓은 곳에서 반대로 좁은 곳으로 갔어. 이게 무슨 뜻이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거짓이란 뜻이잖아. 넓은 곳은 이제 Q가 더 넓은데 P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 틀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거짓이라 이거야. 그럼 넓은 방향에서 넓은 공간에서 저기 육강의실에서 선생님 수업하고 계신데 지금 봤는데 내가 저기 가서 뺏었어. 그럼 그 사람은 뭘 느낄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자리 바꾸면 저 사람은 부족하다고 느끼겠지.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학생들 다 못 앉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필요 조건.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라도. 이 별짓은 다 한다. 그치? 정말 많은 방법. 옛날에는 하나 더 있었어.
이거까지 설명했나? 옛날에는 이렇게도 가르쳤어. 정방향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을 말하자면 외우기 위한 방법으로는 좋긴 하지. 근데 사실 좀 틀린 설명이긴 해. 필요 충분 조건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P에서 Q 방향으로 가는 이제 정방향이 참일 때. 그러니까 이쪽에서 화살표를 주잖아. 화살표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봐. 선물. 뭔가 선물을 주는 거야. 돈을 주는 거야. 돈을. P가 Q한테 돈을 줘. 왜 줄까? 충분하니까 주겠지. 이렇게도 생각해줬어. 내가 얘를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선물을 보내. 그래서 선물을 왜 보내냐? 그 경위가 뭐냐? 충분하니까요. 난 돈이 많으니까. 됐지? 그런데 선물 받는 입장에서는 어때? 부족함을 느끼니까 뭔가를 받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 입장에서 보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어. 주는 쪽은 충분 조건, 받는 쪽은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실은 필요 충분 조건은 그렇게 되면 설명을 잘 못하지. 그지? 그래서 일단 외우는 방법으로는 좋아. 화살표를 주기만 하는 쪽은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기만 하는 쪽은 필요 조건. 딱 되지? 우리 한번 헷갈리지 말고 진짜 헷갈리지만 않으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전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됐지? 준비가? 자, PQR에 대하여 P는 not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라고 적혀 있을 때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충분 조건 뭐야? P이면 not Q이다. 좀 화살표 위에 쪽에다 하세요. 지금 역방향도 해야 되니까. 자, 이게 그대로 그냥 왼쪽 거 오른쪽 거 적은 다음에 화살표 오른쪽 정방향으로 간 거지. 그래서 충분 조건은 뭐였다? 정방향이 참이고 역방향이 거짓인 거였어. 그치? 이렇게 딱 여러분이 문제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Q는 R이기 위한 뭐 필요 조건이네. 자, 그럼 뭐야? 또 QR 이렇게 왼쪽 거 오른쪽 거 적어. 그래서 Q에서 R로 가는 건 X, R에서 Q로 가는 거 역은 참, 역방향이 참인 거. 됐지? 필요 조건이라 이런 것이다. 해서 화살표를 받는 쪽이 필요 조건이라 그랬지? 됐니? 됐어. 자, 그러면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 아까 전에 그 동치 변형으로 마구마구 바꿔주는 문제 있지? 대우법하고 3단 논법. 그걸로 한번 풀어보자고. 자, 그럼 여기에서 정방향으로 가는 거를 화살표 두 줄로 적을 수 있지,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요렇게 적은 다음에 얘를 바로 대우로 바꿔. Q이면 뭐다? not P다. 그래서 대우로 바꿨어. 괄호치고 대우. 이렇게 적으면 공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얘도 표현하면 R에서 Q로 가는 겁니다. R에서 Q로 가는 게 참이야. 됐지? 얘도 뭐로 바꾸자? 대우로 바꿔서 써 바로. 알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뭐 써볼 거 없을까? 3단 논법이겠지. 자, 3단 논법 어떻게 쓸까? 얘랑은 뭐 쓰지? 안 이어지지. 꼬리를 물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를 만들었지. 어떻게 해서? 대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어지잖아. QQ. 그치? 얘는 꼬리 쪽에 Q, 얘는 머리 쪽에 Q. 그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주면은 R이면 Q이면 not P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3단 논법을 써서 R이면 not P다가 참이다. 3. 적자.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준다. 또 하나 남았지 뭐? 얘를 뭐 한다? 대우로 바꿔주는 과정. P이면 not R이다. 3단 논법 쓴 다음에 대우 쓴 거. 됐지?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3단 논법 대우.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 2, 3, 4번 중에 자, 이제 틀린 그림 찾기요. P면 not R이다. 맨 아래쪽에 있네. 그치? 마지막에 찾아준 것이 이것이었어. 자, 그 다음에 Q이면 not P다. 저기 있네. 여기. Q이면 not P다. 대우 하나 찾았었지? 그 다음에 R이면 not P다. 여기 있네. 3단 논법. 그냥 오리지널 3단 논법만 쓴 거. 자, 그 다음에 4번. not Q이면 not P다. not Q이면 not R이다는 있는데 not Q이면 not P다는 없지. 우리가 지금 다 찾은 건데. 그치? 다 찾은 건데 없잖아. 그래서 4번이 일단 답인데 5번 봐봐. not Q이면 not R이다. 찾았지? 대우법으로 찾았었지? 맞지?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할 수 있겠지 진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의 해석만 잘 해주면 돼. 이렇게.
얘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만 잘 구분하면 된다는 얘기야.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자, 그러면은 좀만 쉬었다가 그 다음 이어서 해보자.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끝났어. 요거. 됐어. 쉬는 시간. 자, 나T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어. 그치? 지금까지 이거를 다 배웠으니까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나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왼쪽 게 오른쪽 거의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면 나P이면 Q이다, 얘가 참이고 역방향은 거짓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이렇게 해주는 거야. 먼저.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 대해서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시오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일단은 나P면 뭐가 참이다? Q이다가 참인 거야. 자, 그래서 두 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일단.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랑 동치인 것들을 여러 개 한번 적어볼 수 있겠다. 일단은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로 따지면 P의 여집합, 부정이 Q에 포함이 된다 이거잖아. 그치? 그 다음은 뭐야? 그냥 써내려가는 거야 계속.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써내려갈 때까지.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하기 전에 이미 쓰고 있을 만큼. 알겠습니까? 그냥 계속 쓰는 거야.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 P 합집합, Q는 전체 집합이다. 그 다음에 P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아니라 Q. 합집합은 더 큰 녀석 Q, 합집합은 큰 녀석. 여기서부터는 주제가 바뀌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P의 여집합, 교집합 Q, 작은 녀석 P의 여집합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대우로 바꿔서 진리집합으로 바꿨다. 또는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쓴 다음에 부정한 거. 그래서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되겠어? 자, 이렇게 해서 동치 변형들을 다 적어봤으니까 우린 이제 두려울 게 없다. 여기에서 답을 바로 찾으면 돼. P 교집합 Q는 공집합 없고요. 자, 여기 보니까 P 합집합 Q 5번이 있네. 그치? 여기 그냥 있네. 발견했네. 그치? 여기 있네. 해서 답 5번. 옳은 거 찾았지. 나머지는 다 없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동치 변형들을 여러분이 다 써놓은 다음에 찾는 거야. 답을. 이렇게. 자, 그다음은 저번 시간에도 했었던 포함 관계에서의 부등식,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도 할 수 있을 테고, 당연히 필요 조건만, 충분 조건, 필요 조건만 잘 해석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겠다. 자, 908번에 지금 이 x가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있다라는 거를 p라고 두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을 q라고 둔다면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 라고 적혀있지. 자, 그러면 뭐야? P에서 Q로 가는 이쪽이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역방향이 참. 요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는 두 줄짜리 화살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려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 Q에서 T로 가는 거. 얘가 참이다라고 해줘야겠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내가 이거를 다시 문장으로 해석을 하면 Q가 뒤에 있는 거니까요. 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으면 이면 누가 참? 마이너스 A보다 크고 X가 A보다 작다가 참이다 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게 참이란 얘기지. 그럼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한다. 얘를 풀어가지고 하면 얘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다시. 얘가 지금 Q고요. 얘 진리집합을 찾으면 Q겠지? 그 다음에 얘 진리집합을 찾으면 P겠지? 이게 참이란 소리는 무슨 소리다?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면이라는 명제를 우리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이런 부등식도 똑같이 포함 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래서 이 Q를 찾아보면은 얘 해집합이야 그냥. 자, 그래서 얘를 구해보자. 한번 풀어보자.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 어떻게 풀어? 사이다지. 사이다. 마이너스 4가 작고 마이너스 2가 큰 거니까, 자, 이렇게 x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 사이다. 됐지? 자, 이렇게 적으면
이거를 양쪽에 오른쪽에 일단 중괄호 쓰고 이쪽에 막대기 하나 써준 다음에 x 그 다음에 중괄호 딱 적으면 이게 q가 되는 거야. 앞에 것까지 복습해보자. 이렇게 그치? 뭐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얘 해집합이 얘고 이 녀석 q의 진리집합이 얘라고 알겠지?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 표현도 정확하게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도 굳이 한번 써보자면 p는 진리집합이 x바 뭐야? 그냥 이거 그대로 쓰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런 해석하면 x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어디에 있는 x? q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x들을 다 모아놓은 거다. 뭐야? 수직선 딱 그린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4 쓰고 이쪽에 마이너스 2 쓴 다음에 요 사이 부분에 있는 x들을 의미하는 거지. 됐어? 이게 바로 요 부분이 지금 여기 살짝 지우고 q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됐지? 얘가 q의 범위. 자, 그다음에 p의 범위는 어디에 있겠어?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 누가 더 작아야 돼? q가 더 작아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이 더 좁아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이 쏙 들어가게 하면 돼. 쏙 들어가게. 어떻게 쏙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포함되는 거지. 말 그대로. 마이너스 a와 a 사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왼쪽을 마이너스 a 뻥 뚫어두면 되고 오른쪽을 a라고 뻥 뚫어두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려져야 되는데 이것도 해볼까? 여기 살짝 지우고 여기 p야. 그지? 이런 식으로 하면 덜 헷갈린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있다 많이 해봤지 우리?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만 만족하면 안 되지. 오른쪽에 있는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a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해줘? 신난다. 마지막에 뭐 해주니? 제일 중요한 거야 진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차 부등식 공부할 때부터 그때는 킬러 문제였으니까 못해도 뭐라 안 해. 근데 이제 공통수학 1에서는 이제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에서 배웠잖아. 기본 문제였지. 뭘 따지자?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 따져야 된다. 알겠지?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너 이렇게 나오고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 순간 너네들이 바로 그 다음에 생각해줘야 되는 흐름이 얘네 둘이 같아도 되냐? 그거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생각해봐. 준이 안 보니? 그치? 아니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을 왜 평생 모르는 거야? 좀 알자. 이거 진짜 알아야 돼. 모의고사 계속 나올 거고요. 기본이 돼. 수능의 기본이 되는 개념이야. 알겠어? 이거 언제까지 모를 거야?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지금 진짜 알아야 돼. 공통수학 1에서 이미 시험에서 나왔었고요. 자, 여기서 뻥 뚫어진 부분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여기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이해가 지워지고 이 마이너스 4가 실제로 여기 온다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이 부분에. 알겠어? 그래도 Q가 P에 포함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포함이 되면 성공적으로 여기는 같아도 되는 거야. 등호를 써도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같다고 가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하나라도 삐져나온 게 있어. 삐져나온 게 있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 등호가 붙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도 뻥 뚫어져 왼쪽도 뻥 뚫어져 있고 오른쪽도 뻥 뚫어져 있으면 그냥 등호 붙여. 이제부터 외워 그냥. 알겠어? 이걸 하나하나 원래는 다 생각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해. 둘 다 뻥 뚫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런 거를 한다. 등호 붙이냐 안 붙이냐를 고민한다. 그러면 둘 다 뻥 뚫어져 있거나 둘 다 점 찍혀 있으면 그냥 등호 붙여. 알겠니? 얘도 둘 다 뻥 뚫어져 있으니까 그냥 등호 붙여. 끝. 알겠지? 됐어. 그러면 한쪽에만 뻥 뚫어져 있고 한쪽은 채워져 있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요? 아니 어떻게 하겠어? 해야 돼. 생각을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얘가 A고 얘가 만약에 O야. 이렇게 만약에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뻥 뚫.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어때? 요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요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일단은 A가 5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치? 그 상태에서 이제 등호가 붙냐 안 붙냐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해봐. 등호가 붙을까 안 붙을까?
모른다는 도리도리니 안 붙는다는 도리도리니 자신 있게 말해. 지금 여기 3명밖에 없어. 3명 중에 아는 사람 1명밖에 없고. 해봐 한번. 저요. 붙어? 예. 대학이 붙었으면 좋겠다. 안 붙지. 아무튼 자, 얘가 여기로 왔다고 생각해봐. 지금 포함 관계가 어떻게 정리돼야 돼? 얘가 P라고 하고 얘가 Q라고 하면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P에 있는 원소를 Q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맞아? P에 있는 원소들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 이런 숫자들을 Q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어야 포함 관계가 성립돼. 맞지? 근데 O가 이쪽으로 오면 P는 얘를 포함하지만 Q는 뻥 뚫어져 있으니까 얘를 포함 안 하지.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 포함 관계가 깨져버리잖아. Q에는 P에 있는 원소지만 Q에는 없는 원소가 생겨버리잖니. 맞아? 여기 안쪽에만 점이 찍혀있고 바깥쪽에 뻥 뚫어져 있으면. 알겠어? 그래서 안쪽에 점이 찍혀있고 바깥쪽에 뻥 뚫어져 있으면 이때는 등호가 못 붙어요. 알겠어? 자, 그리고 이쪽을 봐봐. 이쪽은 뻥 뚫어져 있고 바깥쪽이 점 찍혀 있지. 이때는 어떻겠어? 이때 붙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왜?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만 하라는 소리. 이해만 하라고. 나도 안 외웠어. 여기 안쪽이 뻥 뚫어져 있으면 여기에서 얘가 이쪽으로 왔어. 실제로 같아졌어. 그러면 P는 어차피 이 경계선의 값을 포함을 안 해. 포함되는 얘는 어차피 없는 원소야. 근데 이거보다 더 커야 될 원소가 이 경계선에 있는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생겨? 안 생긴다는 거야. 어차피 얘는 더 큰 집합이기 때문에 얘보다 더 집합의 원소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게 자연스럽지. 맞아.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값을 여기는 점 찍혀 있으니까 포함하니까 문제가 없고 얘는 뻥 뚫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로 와도 포함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안에 있는 집합이 맞아. 속하는 집합이 맞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붙어도 된다. 이 속하는 부분 집합 관계가 깨지지 아니하니까 붙어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못하겠으면 외워주기라도 해라. 좋지 않지만 둘 다 뻥 뚫어져 있거나 둘 다 점 찍혀 있으면 그냥 등호 붙여.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니까 저거를 일단 바꿔서 쓰자. 마이너스 떼서 A가 4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쪽 A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으면 되지. 됐어?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뭐야? 더 큰 게 되겠지?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수직선 그려가지고 겹치는 범위 찾아주면 돼. 이거는 할 수 있지. 그래서 최소값은 4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되겠니? 이거 진짜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이 공통수학원부터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야. 대우를 이용해서 앞에서 우리 증명했던 거 여러 가지 있었지. 대우법이야 이게. 알겠니? 내가 원래 명제를 참임을 증명하기가 힘들어. 또는 거짓임을 증명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명제를 대우로 바꿔본다. 그 대우에 대해서 참임을 보이거나 거짓임을 보이면 원래 명제도 그 진리값을 같이 한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얘를 일단은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한대. 뭐야? 얘에 대한 대우를 생각해보자.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앞과 뒤로 나눠지지? 이면을 기준으로 앞에 게 P, 뒤에 게 Q라고 하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두 줄은 아니지. 보이는 거지 그걸. 그래서 요런 명제를 대우로 바꿔보면 not Q이면 not P이다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부정해서 앞에다가 쓰면 되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걸 부정해서 뒤에다가 쓰면 돼. 알겠지? 이면을 사이에 두고. 자, 그러면 가번에서 위로 가서 자, 이면 쓰고 앞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돼? 얘들아, n도 짝수이다라고 적혀있지 뒤에가. n이 짝수이다라는 문장을 부정하면 뭐가 돼? 뭐가 될까? 그치. 그냥 그렇게 답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서술어만 부정하라고 했지 앞에서. 근데 어차피 n도 짝수가 아니다, n이 짝수가 아니다라는 말이 뭐야?
홀수란 말이잖아. 그지? n이 짝수가 아니다가 원래는 맞는데 어차피 n이 짝수가 아니면 홀수겠지. 그래서 n이 홀수이면 이렇게 적으면 돼. 알겠니?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나 서술어만 부정하는 게 맞아. 우리는. 그래서 n 제곱이 뒤에다가 뭐라고 하면 돼? 얘도 홀수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대우다. 되겠니? 이렇게. 자, 가번에다가 이렇게 적었고요. 자, 나번에다가는 뭐라고 적을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대우로 바꿔가지고 이 대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직접 증명법이라 그래. 이런 걸. 직접 증명법. 여기서부터 여기 옆에다가 적어놔. n이 홀수이면이라고 돼 있지? 여기 n이 홀수이면이라고 돼 있지? 여기 옆에다가 직접 증명법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증명이 되는 거. 우리가 마치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했듯이 중학교 때 아니면 근해 공식을 유도했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식을 적어내려가면서 마지막에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결론을 보이는 직접 증명법이야. 알겠지? 그럼 간접 증명법이 뭐라고 해서 대우법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귀유법 이 두 가지야. 그리고 여러분이 고2 때 배우는 직접 증명법 하나 더 있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서 그때 배워. 고2 때, 고2 마지막. 됐지? 자, 그래서 요거 일단은 이해를 좀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 정말 참신한 증명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명제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뇌에 빠지는 게 요 홀수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식으로 그냥 n이 홀수면 끝나는 거냐? 아니야. 우리가 이 K라고 쓰고 K를 자연수라고 부르면 이런 것 많이 봤을 거야. 이 K라고 쓰고 K를 자연수라고 하면 얘는 딱 두 글자로 짝수라고 부를 수 있지. 짝수. 그치? 이거는 이해가지. 근데 이제 홀수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짝수에서 짝수지? 짝수에서 1을 빼거나 짝수에서 1을 더한 수. 어차피 똑같아. 맞지? 짝수에서 1을 빼도 홀수고 짝수에서 1을 더해도 홀수인데 여기에서 이 둘이 다른 점은 뭐냐면 홀수는 홀수인데 여기에서 이 홀수 모든 홀수를 다 정의하려면 K 값의 범위를 약간 다르게 해야 돼. 얘는 K에다가 1 넣어봐. 자연수 1 맨 처음 거. 1 대입하면 2 빼기 1이지. 1 나오지. 홀수 중 제일 처음 거. 그지? 그러니까 K가 얘는 1부터 시작하는 거고 1, 2, 3, 4 땡땡땡. 그냥 K는 자연수. 됐어?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K에다가 1 넣어봐. 똑같이. 그러면 3 나오지. 처음에 있는 홀수가 아니지. 1은 어디로 갔어? 1이 안 나와.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문제에서 알아서 써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만 하면 돼. 0부터 넣으라 그래. 알겠지? 만약에 2K 플러스 1이다. N은 2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 있는 홀수면 K는 그 옆에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 K는 자연수다. 그치? 옆에 잘 나와 있어. 그래서 n은 2k-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기 있는 k는 자연수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이렇게 표현하든 k는 자연수다. 이렇게 표현하든 똑같은 거지. 근데 이제 2k 플러스 1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을 거야. 0부터 대입하라고. 0을 대입해야 1이 나오잖아. 처음 거. 그치?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여러분들이 지금 해놔야 되고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 짝수하고 홀수 설명한 거지.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들은 짝수, 즉 2의 배수든 홀수든 3의 배수든 4의 배수든 5의 배수든 그런 걸로 다 표현이 가능한데 자 이거 봐봐 무슨 뜻이냐 n은 3k라고 쓰고 이 뒤에 나온다 n은 3k라고 쓰고 k는 자연수다 또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번에는 n은 몇의 배수라고 할 수 있다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3의 배수를 표현한 식이야 맞지? 자 그 다음에 그걸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3으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뭐하라고 그래? 3으로 나누어서 몫이 K고 나머지가 1인 식이라고 그러지. 근데 나머지가 1이 되는 모든 마이너스 2로 하자. 먼저 여러분이 K는 자연수라고 적히려면 그치? K는 자연수라고 적히려면 1을 넣어가지고 일단은 1이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머지 1인 얘니까 그치? 그래서 3K 빼기 2라고 적고 K는 자연수면은 얘는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 나오는 얘다 라고 해주는 거고 N은 3K 플러스 1이라고 해주면 K는 몇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한다. 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 되는 녀석을 다 표현한 식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지. n은 3k-2가 아니 1 요렇게 3k-1이면 얘는 나머지 몇 나오는 거? 그냥 하나만 계산해봐. k에다 1 넣어봐. 몇 나와? 2 나오잖아. 나머지 2 나오겠지. 그래서 2부터 시작해서 2, 그 다음은 5, 그 다음은 8 이렇게 30 더해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럼 어찌됐든 이런 모든 숫자들을 다 3으로 나눠봤자 나머지는 2가 나오겠지. 그지? 얘를 이제 k는 자연수라고 쓰면 이제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가 나오는 얘들을 표현하는 식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n은 3k 플러스 2라고 쓰면 이거는 직관적이지 여러분. 근데 이때는 k는 0부터 대입해야 된다는 말이야. 알겠지? 얘도 나머지가 2인식을 나타내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거랑 이렇게 쓰자, 세트로. 이거랑 k는 자연수 쓴 거. 요거랑 요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개를 합치면 뭐가 되냐? 자연수 전체 집합이 되지. 알겠어? 3의 배수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3의 배수들이랑 이 세상에 있는 3으로 나누어가지고 나머지가 1이 나오는 얘들이랑 3으로 나누어가지고 나머지가 2가 되는 녀석을 전부 다 합치면 뭐가 된다? 자연수 전체 집합이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3의 배수에 대한 걸 만약에 다루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3의 배수가 아니라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 되는 녀석이랑 나머지가 2가 되는 녀석 자연수 전체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면 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뭔가를 증명하는 게 나옵니다. 이 뒤에. 알겠어? 자, 거기 어디 있냐면 바로 거기 918번에 있어. 918번 봐봐. 있지? 3의 배수?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라고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때 뭐를 돌아? n은 거기 3k-1이라고 되어 있지. 나머지가 2가 되는 녀석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가번에 들어갈 게 n은 3k-2 나머지가 1이 되는 녀석이야. 그런 식으로 하고 n은 그건 이제 나중에 귀류법 배우면 배울 거니까 다음 시간에 그거는 같이 증명을 해볼 건데 일단은 거기에서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이거 짝수랑 홀수 가르치는 김에 요것도 같이 가르쳐주면 좋잖아. 다음 시간에 다시 안 해도 되고 똑같은 말 또 안 해도 되고 그지? 그래서 요거 미리 알려주는 거야. 알겠니? 그럼 당연히 3의 배수만 되냐? 아니지. 4의 배수도 당연히 되지. 응용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우면 여러 가지를 알아야지. 4k-1 이거 무슨 뜻?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3이 되는 녀석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여러분 직관적이잖아. 맞지? 얘가 얘야. 똑같은 뜻이야. 알지? 다만 얘는 k를 1부터 대입해준 얘고 얘는 k를 0부터 대입해준 얘.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여러 개를 한번 적어보면 4k 플러스 2랑 n은 4k 플러스 1이랑 n은 4k다. 이렇게 4개로 표현해주겠지? 모든 자연수 전체 집합을 이렇게 4개로 나누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그 배수 관계를 따져가지고 나머지를 따져가지고 모든 자연수 전체 집합을 어떤 방법이든 나타내줄 수 있다. 그 방법을 오늘 배운 거야. 알겠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해보자고. 자, 그럼 일단 이거 보자. n은 2k-1 이렇게 적었으니까 이게 무슨 뜻?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홀수를 나타낸 식이다. 알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홀수들이 지금 제곱이 되면 어떠냐? 얘 제곱이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꼴이 되냐라고 물어본 거야. 알겠어? 얘가 제곱이 돼도 마찬가지 이런 꼴이 되면 뭐겠어? 얘도 홀수겠지. 이해되지? 그러면 해보자고. 2k-1을 제곱하면 n제곱이 되는데 2k-1의 제곱을 전개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일단 전개부터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머리를 돌리면 짱구를 돌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2 곱하기 봐봐. 어떻게 하면 얘를 2 곱하기 자연수 맞지? k가 자연수잖아. 2 곱하기 어떤 자연수 더하기 1의 형태로 아니면 빼기 1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진짜 생각을 해야 돼. 식을 정리를 잘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얘를 딱 이 형태로 바꿔보면은 여기 지금 힌트를 줬지? 매우 큰 힌트지? 뭐야? 2 곱하기 2k제곱 마이너스 2k 누구를? 4k제곱 마이너스 4k를 몇으로 묶은 거? 2로 묶은 거잖아. 맞지? 그 힌트를 준 거야 여러분한테.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날려먹는 거야. 2 곱하기 2k제곱 마이너스 2k라고 쓴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 누구? 플러스 1. 뒤에다가 그대로 적으면 여기 있는 나가 누구다?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태 나왔어? 2 곱하기 자연수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 이런 형태 나왔잖아. 되겠니? 2 곱하기 자연수, 얘 어차피 자연수겠지. 2 곱하기 자연수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나왔으니까 뭐다? 얘는 0 또는 자연수이므로 얘는 0 또는 자연수이므로 자연수 들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n제곱은 홀수이다가 증명이 됐잖아. 그치? 자, 그럼 누가 증명이 된 거야? 대우가 증명이 됐지. 대우가 증명이 됐으니까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라고 말해주면 증명이 끝난 거야. 우리 선생님은 대학교 때 이제 증명이 끝나면 봤을지 모르겠는데 QED 이렇게 말을 붙였어. 위에다가 증명이 끝났다 그런 뜻이야. QED 이렇게. 어쨌든 겉멋이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제일 중요한 거? 왜 말이 없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벌써 까먹은 거야? 중문 조건, 필요 조건. 알겠죠? 진짜 이거는 거의 그냥 뭐 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우는 방법을 몇 가지나 설명을 해준 거고, 혹시나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알겠지?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요.